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강정원 멘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시장은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아까 하이닉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닉스 외에도 DDR5 관련주라고 하는 이렇게 테마로 묶여있는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투자 의견 그리고 또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강정원 멘토부터 좀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CPI에 이어서 PPI까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확인해 준 상황입니다. 일단 전도표상의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긴축 우려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가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제외를 할 것 같고요. 네. 7월 금리 인상 이후에 9월은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추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최근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창 총리 주재로 해서 최근에 빅테크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외적으로도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는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단기간 좀 많이 급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고 또 트레이딩 전략으로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강세가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비부터 시작해서 세트, 팹리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DDR5 여기에 조금 더 가면 PCB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좀 DDR5 관련주들이 좀 강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화진 멘토도 좀 보시고 그리고 어디 쪽에 좀 더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도 좀 조언을 주시죠. 네, 일단은 어느 정도 경기 관련된 이슈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 자체가 중단됐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서 DDR5 관련주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도 마찬가지로 최태원 회장이 어느 정도 최근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회복 자체를 한 6개월 뒤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만큼 네.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과연 누가 먼저 치고 갈 것이냐 여부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향후에 7월 말쯤에 컨콜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추가 감산적인 얘기보다는 향후에 이런 HBM3나 이제 캐펙스 증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공정이나 이제 펜리스 관련 업체들도 이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왔었지만은 네. 최근에 좀 전공정에 대한 업체들도 서서히 이제는 움직이는 부분이 하나둘씩 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관심이 전방적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리커전 AI 신약 개발 업체에 5천만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도 실제로 AI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몇천 대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만큼 이런 반도체나 컴퓨터에 대한 이런 PC 사양에 대한 부분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사양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DDR5나 그런 서버용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부분들도 다른 그런 전공정 업체들도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오늘은 DDR5 관련주들이 좀 강세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글로벌 그 반도체 쪽 서플라이 체인에서 후공정이 좀 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좀 관심을 둬야 되고 반도체 전반으로 관심권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들도 반도체주들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에코프로냐 포스코냐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장기 목표를 제시를 했죠. 2030년까지 매출 목표를 41조 원에서 62조로 2차 전지에 관련된 매출을 이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포스코 관련주들 계속해서 봐야 되는지 그중에서 또 뭘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강정원 멘토부터 좀 말씀해 보실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가 3년간 전체 투자 규모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리사이클
사이클 사업을 통해서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그 생산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양극재와 음극재 전반적으로 3년간 전체 투자비의 46%를 이차전지 소재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이익은 2026년부터 창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 리튬 사업에서는 이미 투자한 염호라든가 이런 그 광산 또 점토 리튬 사업 영역을 높여가면서 글로벌 탑3 기업으로서 도약하겠다는 목표가 가시화 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27년까지 염호 리튬 1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그룹이 아르헨티나와 호주에서 리튬을 그리고 호주와 인도네시아 여기서 양극재를 조달해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주들이 좀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린다면 포스코 홀딩스는 아무래도 철강 가격은 최근 중국 수요 때문에 좀 약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리튬 관련된 이차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가장 큰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다만 2분기 실적보다는 향후의 성장성에 좀 근거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일단 시장 컨센서스 48만 원대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 업종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주도적으로 주가를 좀 움직일 것 같고 네. 오늘 포스코 엠텍도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은 사실 실적보다는 아르헨티나의 그 리튬 염호를 좀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포스코 엠텍은 트레이딩 전략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소재라든가 수소 조달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종목도 최근에 주가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사 업체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시장 컨센서스 타켓 프라이스 52,000원대를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보신다면 주가 흐름의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말할 것도 없는 포스코 피처액은 양극재와 음극재 전반적으로 투자 힘은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그 공정 효율을 통해서 수익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컨센서스 45만 원입니다. 약간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만 향후의 이익 성장성에 기대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들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홀딩스가 주도적으로 앞에서 갈 것이다. 철강 가격 문제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홀딩스가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포스코 관련해서는 우리 강정원 멘토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읽혀지네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세요? 최근에 뭐 포스코 DX가 가장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자체가 계속 증설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포스코 DX는 뭐 꾸준한 상승 흐름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은 물론 최강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있던 글로벌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침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최근에 매크로 이슈로서 조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치에 대한 부분도 실망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철강 수요가 뭐 하반기가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시간상의 좀 문제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결국 리튬 가치에 대한 시장의 반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만큼 물론 기존의 본 사업인 철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철강 자동차도 마찬가지다시피 이제 후판이나 이런 여러 강판에 대한 이제 수요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철강 수요만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이제 업체들보다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집중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관련주들 중에 포스코 홀딩스를 그 이화진 멘토께서도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제 포스코 DS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네. 물론 포스코 이제 퓨처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양극재나 이제 음극재에 대한 증설 이슈가 계속 수주 모멘텀까지 덩달아 좀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은 높기는 하지만은 그나마 이제 포스코 홀딩스 자체가 기존에 있는 철강에 대한 밸류 자체를 조금 하향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가치가 향후에 더 굉장히 크게 네네. 아웃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가 향후에 더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에코프로 관련주하고 포스코하고 이제 많이들 고민들 하시죠. 에코프로는 그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포스코 관련주들을 좀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2차 전지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은 홀딩스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좋게 주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얘기도 또 해보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좀 다릅니다. 몇몇은 또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 좀 점검해 볼까요? 강정원 멘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필 에너지가 상장을 했는데 뭐 처음으로 따따블 기대가 좀 될 종목이었는데 4,000원 모자란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제조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각형 배터리 공정에서 쓰이는 노칭 장비와 스태깅 장비를 정밀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주가 오늘 상장 이후에 핵심 고객사 내 점유율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세계 최초로 노칭과 스태킹 일체형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어서 오늘 기대가 됐습니다만 오늘 좀 주가는 따다보려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공모가 44,000원이었는데 현 주가 수준이 좀 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주가라는 건 좀 의문스럽고요. 네.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 11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PER 50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 뭐 동종 업체 평균 PER 26배 대비해서 좀 고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상장 후 유통 물량이 주식 전체 수의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주가의 어떤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바이앤홀딩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유망주는 펜트론을 좀 들 수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최근에 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SMT 검사 장비라든가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FC BGA, PCB 인쇄로 기판 검사 장비라든가 또 2차 전지 검사 장비가 주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챗GPT가 일으킨 AI 열풍으로 인해서 HBM 고용량 또 DDR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검사 장비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수준도 PER 18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17,800원 기준 이차장비 업체 중에서는 좀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가 접근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펜트론을 이차장비 장비 업종 유망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회사죠. 필에너지. 상장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나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된 그 장비 업체 중에는 펜트론이 조금 눈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이화진 멘토께서는 2차 전지 장비주들 이쪽은 어떻게 투자 의견을 갖고 계세요? 물론 이제 전극 공정 쪽에 대한 관심이 좀 가기는 하는데 최근에 PNT도 뭐 상승을 했고 네. CIS는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조금은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딩 이후부터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뭐 토지를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건물을 올리고 그다음에 장비 생산하는까지 3년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수주 장고들 대부분 2020년부터 꾸준하게 나왔었고 올해부터 이제 매출로 조금씩 인식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지금부터 한 3, 4년간은 꾸준하게 이제 수주에 쌓였던 부분들이 실적이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LG 그리고 LG 솔루션이나 이제 삼성 SDI 같은 특히 고객사들에 대한 이제 물량들이 서서히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CI 솔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건식 쿼터 장비라고 해서 이 실제로 이제 배터리 생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혁신 장비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파일럿 발주 상태이고 차후에 그냥 1년이나 2년 뒤쯤에는 조금씩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물량이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물량이 나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배터리 셀사들에 대한 수요가 좀 가파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회사들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뭐 수주 공시들이 조금씩 나오네요. 나인테크라는 회사도 2차 전지 장비 관련 회사 아닌가요? 수주 한 630억 정도 했다는 공시가 또 나오고 하니까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발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 자동차주 전반적으로는 좀 약하지만 오늘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강하게 오릅니다. 현대모비스 오르는 주가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튀는 모습인데 현대모비스 오늘 6%가량 오르면서 이게 52주 신고가 아닌가요? 거의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한데 오늘 현대모비스 주가도 좀 주목해 보실 만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정원 멘토가 가져오신 유망주는 고영입니다. 3D 검사 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 소개를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진 멘토께서는 시노펙스 신규 성장 모멘텀이 긍정적이다라고 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고영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밀 측정 검사 장비 전문 업체가 고영입니다. 최근에 주가 수준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어느 정도 바닥에서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PCB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아무래도 박품이 부착되는 그런 SNT 작업, 표면 실장 기술인데 여기서 불량품을 좀 검출해내는 그런 검사 장비를 3D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AOI라고 해서 부품 실장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자동차 전장, 그리고 의류, 군수, 항공, 컴퓨터 서버, 전자제품 생산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목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고영이 3D를 이용한 뇌수술용 의료 로봇을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 카이메라라고 해서 지금 각 병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뇌수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기술이 좀 요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삼성 서울병원, 국내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인천 성모병원까지 국내외에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 그 2016년도에 지금 시약처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약 2년간 국내 병원에서 지금 트랙 레코드를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하반기에 미국 FDA 승인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높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성장성과 더불어서 지금 미국 진출에 성공하면 성장성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영 같은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53%를 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만큼 코스닥에서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좀 참고한다면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000원 하위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에 대한 투자 의견 들었고요. 목표가 18,000원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받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이화준 멘토가 가져오신 시노펙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시노펙스는 뭐 기존에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했던 거는 수처리 필터 이제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2006년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FPCB 쪽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침체를 겪어왔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5G에 대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좀 출하하는 양이 좀 그만큼 목표치가 굉장히 상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6일 날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이제 FPCB에 대한 물량이 실제로 일반 스마트폰보다 마진율도 굉장히 높고 그만큼 단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실제로 많이 팔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노펙스도 굉장히 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서 90%가 이제 FPCB고 그리고 10%가 대략 한 수처리 필터 위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장용에 대한 FPCB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실적이 나오곤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분기마다 30억에서 40억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올해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좀 구간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은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제네시스 쪽으로 위주로 나가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해외 쪽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지금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만큼 그건 일단은 실적을 좀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체가 실제로 배터리 EV용 배터리 모듈에 들어가는 이제 FPC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대략 한 10배 정도의 단가가 높습니다. 그만큼 전장용이 물량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는 추후에 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본업이었던 이제 수처리 필터 중에서 혈액투수 필터 같은 경우가 북미 쪽에 올해 하반기쯤에는 GMP 인증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혈액투수 필터도 지금 현재 시노펙스에서 보고 있는 투자 모멘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 갤럭시 폴드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팔리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7월 26일 날 언팩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시노펙스에 대한 좀 방향성도 좀 확인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란 이름이 붙으면 보통 중국의 국영 회사들이 신호란 이름 붙지 않습니까? 중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회사죠? 네, 중국과는 아직까지 중국과는 관계가 없고요. 중국 쪽은 네. 비중은 낮습니다. 낮고 북미 쪽을 좀 위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시노펙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저희가 들었고 목표가를 5,000원으로 제시받았어요. 5,000원이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아마 목표가로 잡으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00원입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강정원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